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또 시청자 여러분. 예, 주민스와 함께하는 모의고사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찍는 시점은 모의고사를 풀고 하루 지난 자정을 넘어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약간. 완전 빨리 강의 막 풀이 주고 그런 분에 비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빠릅니다. 네, 보통 막 이런 모의고사 치면은 막 주말에 막 하고 그랬었는데 생각날 때 한번 찍으려고 여러분과 함께 했거든요. 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원래 4월에 해야 됐었던 2020학년도 4월 고3 전국 학력 평가 문제지입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문제. 한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한 장 가지고 있고요. 아주 질감이 좋아요. 네. 네, 아무튼 뭐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고요. 네. 바로 거두절미하고 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이번 한국사 문제는 그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은 만점은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약간은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했던 그런 문제고요. 상식만으로도 사실 1등급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만점을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은 약간 실망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간에 잘 살펴보시고요. 그렇다 해서 뭐 3등급이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평이했던 문제인데요. 일부 문제가 조금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급적 중요한 거 정도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1번 가겠습니다. 미술진 시대의 생활 모습, 이건 뭐 항상 고정 멘트죠. 나오는 거. 여기 보시면 그 고인돌 나오지 않습니까? 고인돌 끝났죠? 끝났죠? 네, 고인돌은 보통 어느 시대를 상징합니까? 청동기 시대를 상징하죠. 계급이 나타나는 시기. 계급이 있으니까 좀 더 대빵이 사람이랑 대빵이 아닌 사람끼리 구분되고 그 대빵이 사람을 묻어주는 뭐 그런 거 고인돌 아니겠습니까? 이때 또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번에 있는 비파형 동검의 출현이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청동기 시대를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들입니다. 유적이기도 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불상을 제작했다는 것은 좀 더 뒤시대가 돼야 되죠. 그리고 농경 목축을 시작한 거.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네, 이거는 시작한 거는 보통 신석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큰 설명하지 않을게요. 철제 무기가 당연히 철기 시대일 거고. 그리고 동굴이랑 막집. 이거 당연한 거 있습니까? 구석기 시대죠. 이렇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웠던 문제가 되겠고요. 뭐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예, 확인됐죠?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국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국가만 잘 찾으면 돼요. 사비가 웅진이 그 수도였던 곳이었으니까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죠. 항상이 안 났을 뿐이죠. 사실 이것만 뭐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다른 걸 보더라도 맞출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보시면은 뭐 공주 부여, 뭐 정림사지, 부조산성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였냐? 아마 알 수 있으면 풀 수 있거든요. 당연하죠. 백제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백제인 이유, 웅진 시기랑 사비 시기가 모두 백제에 있었던 나라 그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백제에 관한 건데 하나씩 볼게요. 1번 화랑도. 화랑도 신라잖아, 그렇죠? 신라의 나름대로 계급의 어떤 한계를 최소화시키고 전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만든 뭐 그런 단체. 전쟁 능력 수행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 무령왕릉이 답이죠. 2번 무령왕릉이 실제로 웅진에 있는 공주에 있는 유명한 왕릉이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직접 가가지고 제가 그 여기 이제 공산성 나오잖아요. 공산성을 쫙 한번 돌아보고 누령왕릉도 가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무령왕릉은 그때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자물쇠로 아주 밀봉이 돼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일단은 지금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안 되고요. 공산성을 거닐 때는 제가 혼자 거닐었습니다. 네, 혼자 갔어요. 이런 건 데이트 코스로 아주 좋은 곳인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가봤어. 네, 아무튼 여기는 공주 백제의 옛 수도였던 곳 중에 한 곳. 한성식이 다음으로 수도였던 곳이죠. 패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앙불구 뭔지 알죠? 해시계인데 해시계는 어느 나라 때 만들어진 걸까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선이죠. 세종 때 아닙니까? 대충. 직지심처절. 이건 고려죠. 네. 1, 2, 3, 4년 때 만들었는 거. 네, 관련돼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네. 뭐, 그리고 무천. 이거는 넘어오면은 배상금 물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초기국가 시대 때, 동예. 그게 책화였죠? 근데 이 책화를 만든 나라인데, 이 동예가 했던 축제가 바로 무천이죠. 예. 말을 할 때, 그 무천은 확실히 제천행사. 그리고 동예에서 만들어진,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풍습은 책화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패스! 다음 3번, 3번 가겠습니다. 다음을 활용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이건. 여기 보면 공명첩 나오죠? 공명첩 나오고, 그 다음에 족보를 산다고 했습니다. 공명첩 자체가 뭔지 아시죠? 빈칸에 어떤 설명이 다 있고, 이름이 비어 있는데, 거기다 자기 이름 적으면은 자기가 신분 올라가요. 그리고 두 번째 글도 보시면은 신문 갖고 지금 돈 사고 있죠? 예, 신문 가지고 돈으로 지금 팔고 있는데, 공부를 안 했더라도 사실 풀 수 있을 거예요. 신분 변동이긴 해요. 아, 그렇죠. 3번이긴 해요. 특히 어느 시기 때 현상이냐면은 임진왜란 이후 때, 그러니까 조선 후기죠. 이때가 되면은 전쟁이 중요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변화가 많았잖아요. 사실 전쟁이니까. 전쟁에 뭐 나이 많고 적고 뭐 부자하고 아니고 있습니까? 그냥 찌르면 죽이는 거, 찔리면 죽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은 좀 더 이 전쟁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게 노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양민일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든 뭐 군공을 많이 쌓으면은 신분 올려주고, 그리고 노비 문서가 불탔기 때문에 신분을 알 수 없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공명첩 그리고 뇌물을 주고 사고, 여러 가지로 아주 신분 상승을 하거나 변동될 기회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3번. 그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급하게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4번 갈게요. 저도 이런 그림은 처음 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하나의 동전식, 하나씩은 볼 수 있겠죠. 네, 상평통보는 잘 아실 겁니다.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 경제, 교류의 상징이죠. 네, 언제 만들었습니까? 숙종 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숙종이 뭐 여러분들은 러브 스토리, 아주 그냥 삼각관계의 어떤 그 장희빈 이야기 이런 걸로도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숙종이요, 영조만큼은 아니지만 영조에 버금가는 재위 기간이 매우 긴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숙종. 아무튼 왕의 재위 기간이 길었는데요. 아무튼 그때의 내용입니다. 이때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조선 후기니까 나름대로 경제 발전이 있었던 시기죠. 돈이 유통된다는 건요, 그만큼 돈으로서 뭔가 대표될 수 있는 사회가 이미 됐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물건을 진짜 빈번하게 사고 돈이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경제 교류가 활발했다는 걸 의미하죠. 당연히 상품 작물이 활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5번이 답이죠. 우경은 참고로 언제였을까요?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신라 지정왕 때가 처음이죠. 밭을 이게 소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회사령 폐지. 야, 이게 왜 여기 왜 나올까? 회사령이 폐지되는 거는 일제강점기인데 특히 20년대입니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회사령이란 건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우리나라 초기 때, 10년대 때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좀 억제하려고 우리나라 회사를 세울 때
사실은 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지 회사를 세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20년대가 되면요. 일본은 자본이 엄청나게 불어나죠.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엄청난 그 승전국이었으니까 엄청난 돈을 받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또 다시 또 투자하고 또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지를 조선으로 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식민지 자본이 발전돼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회사를 좀 기르기 위해서 우리나라 회사의 제한을 폐지하는 거죠. 회사령은 실제로 에,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했었던 뭐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뭐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변하는 거죠. 20년대가 되면.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회사를 좀 더 자유롭게 세울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정전. 이건 통일신라 때 아닌가? 통일신라 삼국 통일된 후에 정전이 지급된 거는 좀 더 그 오경보단 뒤인 신라겠죠. 이거는 또 언제인지 보면은 성덕왕입니다. 그 보통 헷갈리시는 분 계세요. 노급 폐지와 정전 지급을 똑같은 맥락은 맞는데 노급은 실제로 이 귀족의 권한을 권리를 그 경제적 권한을 낮추기 위해서 신문하게 했던 거죠. 하지만 정전 역시 백성에게 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성도왕이 했다는 것 좀 더 뒤의 왕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지.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을 좀 틀려줄 수 있어요. 이게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거는 주제별로 공부 잘하셨으면은 너무 쉬웠을 겁니다. 일단 문제는 묘경 요청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서경천도 운동 아닙니까? 근데 이거 자체는 진짜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걸 연대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잠시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묘청은요. 아마 문벌 귀족의 모순으로 아마 다뤄질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무심코 봤겠지만 이걸 알고 있었다면 이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일단 문물귀족 시대란 것만 알고 있었다 봤을 때 고려 건국 자체 이후에는 문물귀족이 아니잖아요. 그때 호족이 지배했으니까 간은 아니야. 그리고 무신정변에서 개경환도 이때도 무신집권이었잖아요. 아니에요. 개경환도부터 위화도 회군까지는 일반적으로 권문세족이 집권했기 때문에 가, 라, 마는 아니에요. 가는 보통 호족, 라는 무신, 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권문세족이야. 원에 힘을 입어가지고 문벌귀족의 후예들이 정권 다시 잡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문벌귀족을 나타내는 시기가 두 개가 있어요. 나도 그렇고 타도 그래요. 이 두 개 중에 하나 묻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별력을 삼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이자겸해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벌귀족의 모순을 다루실 때요. 특별한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이 문벌귀족의 모순을 나타내는 이 사건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첫째로 이자겸해난이고요. 두 번째가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입니다. 네, 1번이 더 먼저 나와요. 여러분이 공부하셨으면 알겠지만 한국사 교과서 보시면 연대적으로 1번이 더 먼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자겸의 난이 발생하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발생했죠. 스토리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때 왕은 인종입니다. 인종의 장인어른 어른이었나요? 네, 그게 이자겸이었죠. 그런데 이미 이제 인종은 왕일 뿐이었지 사실은 이자겸이 좀 더 실권자였죠. 결론적으로는 이자겸이 사실 그 인종을 대체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또 자기가 어떤 왕씨의 그 고려 왕조의 왕조를 부서뜨리면 무너뜨리면은 자기는 왕이 될 명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또 당할 수 있으니까 왕은 두 대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발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난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자겸이 완전히 그 권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영광으로 가가지고 굴비도 먹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굴하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먹은 고기 아닙니까?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굴비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종은 이자겸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이자겸 때문에. 그런데 이 이자겸을 정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로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한숨 돌리고 인종이 이자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숨을 돌리고 무너진 왕권을 어떻게 회복할까 고민을 하다가 묘청을 만난 거예요. 묘청을 만나가지고 아 왕이시여 지금 개경이 지금 운이 다 했기 때문에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지 무너질 뻔했던 이 왕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번 다음에 2번이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묘청의 시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자겸에 난 이유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스토리가 되는지. 사실 스토리 썰을 다 풀어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지금 시간 많이 갔어요. 답은 3번이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6번. 간단하게 보죠. 6번은 무슨 나라 얘기일까요? 해인사, 뭐 강화도, 천도. 딱 고려인 거 알 수 있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면 고려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번 답이죠, 바로. 삼국 사기 김부식. 아까 5번에서 묘청 석영총도 운동했을 때 묘청을 진압한 사람이 김부식이잖아요. 이 김부식이 만든 게 1번입니다. 삼국 사기. 2번 한성순보는 개화기죠, 개화기. 완전 개항하고 바로 그 조선 정부가 외국 문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소개하는 기관지지 않습니까? 3번 대동여 추도야 뭐 말도 안 적을게요. 그냥 조선 후기 때 정약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김정호가 한 거죠. 헷갈리신 분이 꽤 계실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4번 황용사 구층목탑 신라가 있습니다. 네, 통일되기 전에 신라가 있고요. 5번 한글 소설 뭐 당연히 조선인 거 아실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참고로 한글 소설이 유행한 거는 좀 조선 후기 좀 더 가서 그렇게 된다는 거. 7번 한산도가 나온다면 당연히 임진왜란이죠. 끝났습니다. 예, 한산도 대첩 끝. 그러면 몇 번입니까? 그거에 이제 궁금하죠. 일단 7번 자체가 임진왜란이라는 거를 도출을 잘 하셨을 것입니다만 밑에 지문이 약간 까다롭죠? 1번 보빙사 미국에 파견한 그 외교 사절단이죠. 예, 이거는 조미소 통상조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항을 한 다음에 미국과 처음 맺은 이 조미소 통상조약에 대한 답례인가요? 네, 그걸로 어, 간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보빙사. 시기는 완전 다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 개항기가 돼야 되는 거죠. 완전 뒤입니다. 두 번째, 강동육주. 그냥 서희잖아요. 이것도 고려시대이잖아요. 그죠? 네, 완전 틀렸고요. 천리장성. 이것도 비슷한 시기예요. 강동육주가 된 거는 네, 거란이 1차 침입되고 천리장성은 이제 1, 2, 3차 거란이 다 끝난 다음에 1, 2, 3차 침입이 다 끝난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했어요. 이것도 고려긴 해요. 하지만 3번은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려 혹은 고구려예요. 뭐냐면요. 이거는 그 거란 침입 이후에일 수 있고 연개송은 네, 천리장성은 역사적으로 두 개가 있죠. 연개성운이 만들었던 그 수직, 그러니까 그 남북 모양의 요동지방에 있는 그런 성이고요. 왼쪽에 고려에 있는 거는 강동 육주로부터 영흥만까지, 그러니까 북부 원산 정도까지 되는 구간까지 이렇게 연결해 놓은 고려의 국경인 지역,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4번이 답이에요. 하도 많은 왜구들이, 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뺏어가죠. 예. 2, 3편 같은 이 도자기 장인도 데리고 가요. 그림 작가도 데리고 가고, 여성도 데리고 가고, 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서 우리나라 영향을 받아요. 문화를.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외교 장각은요. 임진왜란이 아니고 이거는 병인양요죠. 프랑스 침입이었습니다. 시기는 흥선 대원군 시기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돼.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7번 완료되고요. 강화도
아니라 이번에는 한산됐습니다. 3번권 5번 같은 경우는 그 강화도 얘기죠. 8번. 가사건이 뭘까요, 일단? 가사건은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보시면 개혁의 꿈, 김옥균, 14개조 개혁 정당, 청군기 다 바로 갑신천변이 갈 수 있습니다. 답은 바로 5번이에요. 너무 쉽죠? 밀립대학 추진 설립은요. 1920년대 운동이고 이거는 1884년이잖아요. 1884 때 그죠? 19세기 후반이죠. 정당 폐지되는 거는 언제겠습니까? 정당 폐지되는 거는 고려 말기죠. 고려 말기 때 공민당 정도는 돼야지 이루어지는 그런 거죠. 대한매일신보는 식민지가 되기 직전 1907년 이때랑은 조금 뒤인 부분이죠. 사회주의 사상을 영향받아서 전개된 것들은 꽤 많지만 이 시기는 아니라는 거. 최소한 3.1운동이 지나야 1919년이 지나야 사회주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5번이죠. 그 다음 9번 같은 경우는 킨트가 별로 나오죠. 지금 기씨를 숙청했고 보면은 기철 쌍성총관부를 격파했습니다. 딱 나오죠. 답 나왔습니다. 국민왕이죠. 고려. 그럼 답은 또 4번이에요. 전민변 정도감. 전민은 그야말로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변정은 정이라는 게 이제 일반 양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일반 양민들을 양민답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부당하게 노예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일반 평민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원래 그 양민으로 복위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땅도 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을 아주 독점하고 있던 권무세족들이 너무나 반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흐지부지해진 건 있었습니다. 아무튼 국민당의 4번 말씀드리고요. 후삼국을 통일한 사람은 문무왕이죠. 문무왕. 네, 통일신라의 기반이죠. 어떻게 보면. 네, 영토적인 기반을 마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거 문제 쉽다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런 선단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좀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패법. 네, 우리나라판이 주민등록증 만든 사람이죠. 조선의 태종입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세금도 잘 거두고 그 사람 신상 파악해가지고 호적에 등록해가지고 또 세금 잘 거두고 하고 뭐 그런 겁니다. 목적은. 오삼국. 오삼국을 복송한 사람은 일단 이사부일 겁니다. 근데 어느 왕때일까요? 신라? 지정왕 때죠. 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4번은 됐고요. 5번. 22담로. 이거는 이제 백제가 한성 시기를 끝내고 축소된 영토에서 좀 암울한 시기가 왔죠. 영토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웅진 시기 때 움직이는 왕이 있었죠. 이게 바로 백제의 무령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죽으로 쪼고들었던 한성이 뺏긴 백제를 다시 한번 굳혀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영토도 조금 늘리려고 했고 그것보다 먼저는 일단 국가 통합이 목적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방관과 비슷한 22단로를 왕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파견한 거였어요. 한 거였죠. 이런 겁니다. 9번. 됐죠. 그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기업 정부의 정책. 요즘에 그 드라마 더킹이라는 게 나오던데요. 더킹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민호 나오고 김고은 씨 나오고 대한제국이랑 대한민국을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드라마죠. 아주 재밌습니다. 그 모토가 바로 이거예요. 그 가에서 말하는 게 대한제국 얘기죠. 네, 요게 드라마 속에서는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그 대한제국 세계에서는 근데 대한민국 세계에서는 이게 끝난 거죠. 아무튼 됐고요. 더 킹이란 거예요. 영원한 군주인가 아무튼 그래. 그 아무튼 광무를 했고 구본 신참이고 항고단이고 다 이거 다 대한제국 색깔들이죠. 아무튼 구본 신참은 옛날 걸 본받아서 옛날 걸 좀 참고해서 새로운 문물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1번이 답이죠. 1번. 네, 지역의 발급이죠. 세금 확보하고 외국인 토지 강탈 막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했죠. 2번은 뭐냐면요. 국자감. 이건 고려교육기관이죠. 근데 이것도
완전 고려 전반이 아니고요. 성균관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때 국사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비한건법은 너무 잘 알죠? 고려 광종이 실시했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민으로 고쳐주는, 어떻게 보면 전민면 정도감이랑은 완전 똑같진 않지만 의도랑 형태가 아주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 좀 볼 수 있죠. 새마을, 네, 박정희 대통령이 했었죠. 네, 마을에 개선 사업을 많이 한 거죠. 살만한 마을로 만드는 뭐 그런 거. 지방관 12목 성종이죠. 네, 고려 성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갈 길이 멀다. 그렇죠. 11번 쓰겠으면 하겠습니다. 11번 강화도 강성보 미군 침입. 이건 뭐 딱 심리학이죠. 이것도 3년인가요? 4년, 2년인가? 그 전에 미스터 선샤인이 아마, 네. 이게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죠. 이거 처음 장면, 이거 그 1화에 이거 심리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주인공 그 이병헌 씨가, 어린 이병헌 씨가 미국으로 건너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무튼 심리학에 관한 설명인데요. 답은 당연히 5번이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터져고 이것으로 인해 보복 사업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요때에 제너럴 셔머너 타고 있던 미국인이라든지 중국인들이 다수 죽죠. 평양에 내려오자마자. 그래서 이 복수극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복수하는 것들. 단발령은 안 적을게요. 단발령은 을미개혁, 인조반정은 그야말로 인조반정, 조선 후기. 정동행성은 그 고려시대 몽골 원관석기 때 했던 그런 정책들이죠. 정동행성. 사실은 일본을 치기 위한 거였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자 우리나라를 주둔하는, 우리나라 간섭하는 기관으로 된 거죠. 사실. 4번은 곧 이따가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이게 약간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진짜 중요한 키워드 몇 개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일단은 경국대전을 완성한 사람이죠. 조선의 성종입니다.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참고로 시작한 사람은 세조예요. 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성종은요, 각종 음악, 예약, 이런 거, 법, 이거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고려의 윤관 장군이죠. 2번, 뭐 너무 잘 아실 겁니다. 3번, 척합이 세운 사람, 흥선대원군. 물론 왕으로 치자면 고종이고요. 4번, 복서삼풍과 원성왕이죠. 어느 나라께요? 통일신라. 5번, 집현주 홍문관 두었다. 이거는 답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문관이 원래 집현전이었던 거 아시고 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조선 통치도 공부하실 때 홍문관을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홍문관은 아니었고요. 집현전이 있었다가 사라지고 그 이후에 집현전의 후신으로 홍문관이었던 사실입니다. 네, 그 정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바로 13번 넘어가겠습니다. 가조약인데요. 이게 그래서 사건이 그 시대가 막 들쑥날쑥하네요. 13번, 14번. 아 잠시만요. 네,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네, 이 하나 밑에 더 있죠?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빨리 할게요. 13번은요. 대조영이잖아요. 발해 아닙니까? 바로 4번. 끝. 됐죠? 1번은 장보고 통일신라. 2번 신라의 귀족회의 기구죠. 신라. 3번 부여의 용구죠. 맞죠? 네, 부여 용구잖아요. 초기 국가 때. 초기 국가. 5번 유학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두었다. 고려나 조선인데 그 고려도 되고 조선도 돼요. 네. 성균관 꼭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답은 4번이었어요. 별로 할 거 없고 4번. 안중근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의 강요로 우리나라가 뭐가 뺏겼습니까? 외교권이 뺏긴 거. 이건 딱 하나 나와야 돼요. 여기선 조약이라고 물었지만 사실 요즘에는 책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을사? 늑약이라 부르고 있죠. 조약은 그야말로 양국의 대표가 동의하에 다 찍힌 거예요. 도장이. 늑약은 둘 중에 하나만 찍힌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나라는 다른 대리인이라든지 그냥 다른 대표, 다른 뭐 이하의 신하들이 그냥 강제적으로 찍은 거죠. 그래서 된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일산늑약에 관한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갈게요. 안중근 뭐 이거 맞는 말이지만 이거 별로 뭐 교정적이지 않은 뭐 그냥 미사여구드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독립문건립에 영향을 준 건요. 독립협회예요. 그렇죠? 그다음 산별초항쟁이 발생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침입이죠. 이게 계기가 된 거고 3번 그치 이게 답이지. 일산늑약이 맺어지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외교권이 발휘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 부당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왕이 마지막으로 쓴 카드가 헤이그 특사죠. 헤이그 네덜란드. 지금 저도 이제 헤이그 가봤는데 아주 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그 특이하게 봤을까요? 그 헤이그에 있던 여러 가지 서양식 건물들. 아무튼 뭐 중요했던 거는 일본을 제치고 이런 부당함을 알린 거였으니까. 하지만 일본이 방해를 많이 했죠. 일본도 당연히 이 만국평화 회의 같지 않겠습니까? 네, 제국주의에 독일과 일본이 아니고 독일과 영국의 군함을 이렇게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만든 회의죠. 사실 원래는. 4번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나는 원인. 네, 세도금은 행포 아닙니까? 네, 애들이 하도 경제적으로 수탈을 하고 그 나라에 보살핌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봉기가 일어났었죠. 5번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체결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떤 조화 이야기죠. 네, 정부군이랑 동학농민군이 쇼부를 보는 거예요. 승부를 보는 거예요. 조선 정부로서는 빨리 그 우리나라 내에서 청나라 일본이 나가야 돼. 그러려면 빨리 동학농민군 애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맺은 거예요. 사실은 제일 큰 이유가 그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패스. 15번입니다. 일제 강점기 문제인 건 딱 아시겠죠? 그러나 어느 시기일까요? 딱 봐도 위안부 아닙니까? 나왔잖아요. 말 끝났습니다. 위안부 문제죠? 1930년대 말부터 된 거. 네, 민족 말살 정책 부분이라는 거. 30년대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3, 40년대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5번인 거 알고 있을 거예요. 한국시민선사운동. 네, 일본의 시민으로서, 일본의 국민으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그런 선서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민족을 말살시키기가 너무 좋은 정책이었죠. 일본이 보기에. 1번 보겠습니다. 거전법. 고려 완전 말기에 실시되었습니다. 조선이 세워지기 약 1년 전에 고려 시기 때 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 조선 초기의 경제정책이 된 거죠. 2번 기인제도. 이거는 고려 태조 때, 왕건 때. 그러니까 호족의 인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은 호족의 자제를 개경 수도에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키지만 그건 좋아요. 근데 그까진 좋은데 먹여주기도 해요. 근데 그 자제의 아버지였던 호족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나쁜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자제도 처단하는 뭐 그런 겁니다. 3번 통리기마문. 이거는 개화기 초기 개화 기구죠. 개항기 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4번 토지조사사업. 이거는 일제강점기 맞지만 10년대죠.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토지를 몰살하는 뭐 그런 사업이었을 겁니다. 5번이 답이죠. 됐고요. 그 다음 16번. 이것도 약간 공부해야 알 수 있는 문제였죠. 아까 14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아마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1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6번. 네, 가단체의 활동인데요. 일단 신간회죠. 왜냐? 저하합작. 네, 민주주의의 우파 계리랑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의 좌파 계열이 합친 거였죠. 근데 이거는 그냥 민족주의가 아니고요. 기타협정. 그러니까 이때 이제 친일 계열이 있었던 이광수라는 사람이요. 민족적 경륜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이광수. 이 사람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로 불리는데요. 이 사람은 일본에게 자치를 요구하자는 거죠.
솔직히 3.1운동도 실패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냐. 현실적으로 일본한테 자치를 좀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타협하면서 좀 우리의 독립적인 면을 좀 마련해보자.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맹렬하게 비판한 사람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끼리 어떤 독립을 추구하는 거 맞는데 왜 일본에게 의지하려고 하냐? 그거는 너무 기회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하죠. 사회주의는 원래 일본시로 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을 착취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을 착취한 세력들을 반대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본의 어떤 자치에 반대하는 비타입적 민족주의랑 원래부터 이 봉건적인 그리고 그 뭔가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돈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들을 비판했던 그런 계급적인 투쟁을 추구했던 사회주의 둘이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신간회였죠. 20년대 중반의 얘기입니다. 다음은 4번이에요. 네,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 이건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1번은 한글에 가는 거니까 아니겠죠? 진단학보는 역사에 관한 거고 진단학회가 만들었죠. 교조신원운동은 동학농민운동 직전에 동학도들이 했던 거고 5번 이건 보안에 간 거죠. 대한제국 시기 때 항무직 개헌권을 철회했던 단체 중에 한 단체였습니다. 17번 네, 이거는 6.25 전쟁이죠. 이건 너무 쉬워. 네, 바로 답 1번이죠. 통감보는 을미란다. 일산계약. 이후 때 외교권이 박탈되고 또 통감보가 설치되었죠. 3번. 2군6기는 이때가 아니죠. 조선시대. 2군6기 아닙니까? 조선 전반기 때 2군6기였죠. 4번. 아가파츠는 아니죠. 이거는 을미 사변 이후 때죠. 네, 고종의 그 신변이 위협을 느끼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거죠. 5번은 이승만 정부. 말기죠. 네, 1960년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또 어렵지 않았죠. 18번.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대충 보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가는 봉오동유통. 그리고 나는 1930년대 각종 만주에서 각종 항일 고개 투쟁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대전자력 한국 독립군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봉오동 전통은 여러분들 1920년대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이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1920년대 사실을 보면 되는 거죠. 30년대 초반까지 봤을 때. 그러면 참고로 답은 바로 3번 나옵니다. 을미사변은 1800년대 후반이고 훈련도감은 조선 후기 임진왜란 시기 때 그렇게 볼 수 있고 운요 사건은 강화도 조약이 벌어지기 직전 1875년이죠. 미소공동위원회는 이 가다가 다 지난 다음에 독립을 한 다음 1945년 이후로 생긴 그런 모임이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요. 19번 가겠습니다. 너무 쉽다. 네, 19번. 바로 3.1운동이죠. 안 읽겠습니다. 네, 바로 1번. 가보격은 1894년. 2번. 독립협회는 그 직후에 한 1896년쯤 됩니다. 아무튼 19세기, 20세기가 안 넘어가요. 20세기 전입니다. 18이 아니고 1800년대죠. 삼정이정청. 이거는 세도 정치의 삼정 문란을 극복하기 위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1860년대? 50년대 이후? 뭐 이때쯤. 아무튼 19세기 중반이에요. 그리고 만인소 이거 유명하죠. 이거는 6.1준의 뭐라고 합니까? 조선 책략 내용에 간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뭐 6.1준의 조선 책략은 아니고 6.1준이 받아온 건데 사실 이것의 실제 저자는 황준셴이라고 해서 6.1준이 일본에 갔을 때 황준셴이라는 그 일본의 공사한테 중국 출신의 일본 공사죠. 그 사람한테 받아온 조선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보수파였던 4번에 나오는 이런 유생들이 반대한 거죠. 답은 5번이죠. 네, 이거는 뭐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이라 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번. 이 선언의 그 시기에 그 노력한 거 사실 꼼꼼하게 공부 안 했으면 이번 좀 어려워요. 이 문제는. 근데 조금만 공부했으면 조금 쉽습니다. 자, 이거는 2020년 기준으로 20년 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기 나오네요. 20년 전이 말 나오잖아, 그렇죠? 네, 즉 2000년에 한 거예요. 김대중과 그리고 김정일 때 한 거죠. 이거는 6.15 남북 공동선언 나오죠? 6월 나오잖아요. 이거 20년 전이면 2000년 6월 아니었겠습니까? 저도 이거 TV로 생중계 봤는데요. 정말 난 남북한 통일될 줄 알았어요. 이때. 아무튼 뭐 지금 현실이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1번 정전협정은 1953년이었죠. 6.25 전쟁 직후 전 종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전할 때 하는 거죠. 2번. 네, 2번이 답이에요, 여러분들. 이걸로 해가지고 이산가족도 교류했고, 교류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계속 공간 지어주기로 했는 것. 이런 거 추진하게 된 게 바로 요때 시기죠. 3번. 남북조절위원회. 이건 이때가 아니죠. 좀 더 전이에요. 네. 4번. 유엔 동시가입. 이건 오태우 때입니다. 1911년. 그러니까 199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5번. 그리고 비핵화 선언. 이것도 노태우 때입니다. 그 1990년대 초반. 이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아마 5번이랑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평화적인 느낌이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헷갈렸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따로 구분을 해야 됐던 특정한 시기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찍어서는 좀 풀기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공부가 되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은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 문제가 꼭 한두 곳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 남북조절위원회는 박정희 시기 때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소개를 끝냈고요. 뭐, 이렇게 대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20번이나 아까 전에 봤던 몇 개 문제들이요. 꼼꼼하게 봐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까지 다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시기 때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가운데 참 힘든 점이 많지만 그래도 모의고사 진짜 등교계약해서 모의고사 응시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동영상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수였고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공부에 전념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아디오스!